신이민과 재동포 사회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캐나다 그리고 호주로의 이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캐나다, 호주를 특별히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신이민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신이민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집단적으로 이민을 보내는 1962년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민을 가는 것, 이것이 신이민입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와 호주는 캐나다, 호주 두 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에 의해서 한국인들이 이민을 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 숫자가 굉장히 늘게 돼서 현재 재동포 다수 거주 국가 중에서 캐나다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서 네 번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우리 재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약 2021년 기준으로 23만 7,364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역시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7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캐나다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는 알려져 있는데, 캐나다 동포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민의 역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캐나다로의 이민 역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63년에 한국과 캐나다가 수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이민이 시작될 때쯤 수교한 거죠. 그렇지만은 이미 구이민이라고 할까요? 한국이 식민지였을 때도 캐나다에는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식민지 이전에 구한 말에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신학 유학생들이, 신학을 전공하는 유학생들이 파견됐습니다. 1905년에서 1910년대에. 그리고 해방 후, 그리고 특히 한국전쟁 후에도 한국을 돕는 차원에서 유학생들을 캐나다 정부에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 중에는 남아서 캐나다 동포가 되신 분들이 있는데, 목사라든지 의사 또는 학자들이 대표적이었고 한 7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이라고 할 때 63년에 수교가 되고 나서 가게 되는데, 한국 정부에 의해서 갔다기보다는 캐나다의 이민정책 변화가 이 한국인들을 이끌게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그룹들이 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신임민 그룹은 서독에 파견됐던 광부 간호사들이 재이주한 것입니다. 또 남미로 간 농업이민, 베트남 전쟁 기간에 간 기술자들, 이런 분들이 재이주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967년에 캐나다가 이민정책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수인력 점수제라는 것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 점수가 높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 69년도부터 5년간 독일에 있던 1,000명의 광부 간호사가 캐나다, 주로 토론토에 정착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동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토론토죠. 그래서 이들은 가족 포함 한 3,000명 정도가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룹은 캐나다와의 외교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민 정책이 변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가 수교는 63년 했습니다마는 캐나다가 한국에 대사관을 연 건 10년이 지나서 했습니다. 73년에 열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영토가 광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도 이민 문제를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정부는 자기 주를 발전시키고자 노동력이 필요했고요. 이 인력 부족한 주를 중심으로 사업 이민, 투자 이민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에 한국인들이 호응하게 되면서 1974년에 4,311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캐나다 전체의 한인 인구가 10,000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또 가족이민, 투자이민 이것이 공존하게 되면서 90년 초반 들어서 2만 명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에 비해서는 별로 많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신이민이 집단적으로 많이 늘게 된 계기는 캐나다와 한국이 무비자 협정을 1994년부터 맺기 시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자 없이 캐나다를 갈 수 있게 된 거죠. 관광이 활성화되겠죠.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왔다가 돌아보다가 정착하기로 마음먹을 수도 있겠죠. 또는 유학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인 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매년, 그전에는 전체 인구가 2만 명 정도였는데 매년 13,000명 이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1997년에 한국에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대, 40대에 실직한 사람들이 취업 이민으로서 캐나다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기 유학생을 포함해서 영어를 배우고 싶은 언어 연수생들까지 유학생들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캐나다의 한인들이 10만 명이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넘어서게 되니까 이민사회가 성숙하게 됐습니다. 광부 간호사 같은 독일에서 오신 분들, 남미에서 오신 분들의 2세대들이 자라나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캐나다에서 태어났든지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나중에 온 유학생들과는 여러 가지 배경이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토론토 또는 서부 쪽의 밴쿠버 이런 곳에 한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많은 어학연수원이라든지 숙박업소 등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차세대들은 캐나다의 정치에도 진출했습니다. 가령 김연아 상원의원이라든지 이승신 주의원, 조성준 시의원 이런 분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캐나다와 함께 또 호주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호주는 재해동포가 15만 8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7번째로 많이 거주하는 국가입니다. 호주 한인 50년사를 보게 되면은 호주는 아주 특이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백호주의라고 하는 화이트 오스트레일리아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1901년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인데 백인이 아니면 이민을 제한한다는 법입니다. 1973년까지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가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일부 한국인들이 입국을 했습니다만은 이전까지는 한국 공간에서 일하는 공관원이라든지 또는 후진국 유학생들을 뽑는 콜럼보 플랜에 의한 그러한 유학생들 일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호주로의 이민이 시작된 것은 공교롭게도 호주의 기술자가 부족하게 되면서 이민정책이 변화하게 되면서 나타났습니다. 이때 마침 또 베트남 전쟁이 종료하게 되면서 500여 명의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또 영주권자들 중에 일부가 가족 초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호주 정부가 이렇게 이민 온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사면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1976년에 사면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중동 지역에 가 있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 남미 지역의 농업이민들, 독일의 광부 간호사들 이런 분들이 호주로 가서 불법 체류라도 하게 됐습니다. 호주는 80년에 2차 사면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호주에 거주하게 됐고
그 결과 1986년도에 약 6,600명이 호주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80년 중반부터 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있고 89년도에는 해외여행 자유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중산층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호주는 이때부터 사실상 투자 이민의 그리고 자비 유학생들의 조기 유학의 중요한 대상지로 부각되게 됩니다. 이를 따라서 1990년에 직항 노선도 생기게 됩니다. 93년에 해외 유학이 자유화가 되면서 많은 조기 유학,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이 호주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갑니다. 특히 이때 호주 정부가 457 비자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고급 인력 대상으로 4년간 체류하고 나중에 영주권이 될 수 있는 비자였습니다. 1994년 도입했는데 2006년 기준으로 보면 2,276명의 한국인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 호주에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이 증가했습니다만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국 동포들도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들이죠. 1990년대부터 들어와서 2007년에 이미 600명이 됐고 2021년에는 대략 5,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뉴질랜드에서 더 큰 기회의 땅인 호주로 온 한국인들도 5,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호주는 백호주의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기술 이민에 의해서 또 이민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동포 사회가 엄청나게 커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함께 호주는 그 국가의 이민 정책이 한국인들을 불러들이고 그 결과 신이민 시대에 한국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그러한 국가로 변모했다 하는 것입니다.